Easy as pie, lemon, apple or cherry. Loving you is so very sweet, sweet, sweet. How can it be? 제가 조리원의 기초 제품을 되게 골고루 다양하게 가져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 되게 잘 썼던 제품들 오늘 보여드리면서 기초를 해볼 거예요. 갔다 와서도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거 스킨푸드 케르 카로틴 카밍 워터 패드. 이거 크기도 이렇게 엄청 큰데 패드가 엄청 두툼하고 이 에센스를 엄청 많이 머금고 있어가지고 조리원에서 세수하기 힘들 때 정말 잘 썼어요. 이거 이렇게 닦아내고서 버리기가 아까울 정도로 엄청 많이 머금고 있어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창문을 열어놔서 온갖 자연의 소리가 다 들어갈 거예요. 힐링하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원래는 조리원에서 세수하기 힘들 때나 아니면은 조금 막 되게 얼굴에 뭔가 각질이 많이 올라온 것 같다? 할 때는 이 패드를 써줬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거 히야 올데이 에센셜 워터를 뿌려줬어요. 이것도 너무 좋아요. 이거는 원래 집에서도 잘 사용하다가 챙겨갔던 건데 그냥 이렇게 머리맡에 두고서 막 열감 오르고 그럴 때 뿌려줬던 것 같아요. 그냥 가벼운 미스트가 아니라서 뭔가 약간 정말 약간의 오일맛? 그 다음은 넘버즈인 보들보들 결 세럼. 넘버즈인 제품은 아직까지 실패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머리를 감고서 바로 기초를 하려고 막 준비를 하다가 머리가 다 말라버렸네. 요즘에 너무 좋아하는 브랜드 멜릭서예요. 이거 멜릭서 비건 릴리프 페이셜 크림. 제가 이거를 딱 그 출산 전에 쓰다가 너무 좋아서 오빠한테 추천해줬는데 오빠도 너무 잘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집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져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뭐 어차피 오빠가 다른 거 바르겠지 하고 그냥 제가 가져갔거든요.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조리원 했을 때. 초록색 크림 어디 갔냐고. 그래서 제가 미안해가지고 집으로 주문을 해줬었죠. 그리고 제가 임신하고 출산하기 전까지는 되게 그냥 순한 것만 위주로 사용을 했었다면 출산을 하고 집에 오니까 이거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얼굴이 엄청 푸석푸석해진 거예요. 막 진짜 말 그대로 푸석푸석 이런 게 노하구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돼가지고 요즘에는 약간의 피부 펌핑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제가 좋아하는데 이거 두 개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이거는 CKD 레티노 콜라겐 저분자 300크림. 이거 자기 전에 도톰하게 딱 바르고 자면은 다음날 그래도 피부가 진짜 이렇게 좀 뭐랄까 생글탱글한 느낌?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엘러브 블루밍 캡슐 앰플 엘러브 하이드라 바이탈라이징 크림. 이거는 위에 이렇게 캡슐들로 돼 있어서 하나 이렇게 톡 뜯어서 쓴 앰플이고 요거 밑에는 이렇게 크림이 담겨 있어요. 되게 특이한 패키징인데 여튼 요거 앰플 바르고 크림까지 발라주면은 좋더라고요. 젤리도 있기 때문에 제가 촬영을 조금 빨리 끝내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원래 같으면은 준비를 다 하고서 딱 카메라 앞에 앉을 텐데 오늘은 준비를 하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겸사겸사 제품도 소개해드리고 여튼 오늘 저의 임신부터 출산까지 임신, 출산, 산후회복까지 저의 경험담 썰을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일단 제 주변 제 친구들은 결혼하고 아기를 낳은 친구들이 거의 없고, 제가 또 부모님하고 좀 멀리 떨어져 살다 보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스스로 터득하면서 이렇게 임신 기간을 보냈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제가 느꼈던 저의 경험이고 저의 아주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그 긴 대장정을 혼자서 막 이렇게 풀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게 느껴져가지고 제가 어제 다 앉아가지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요약해서 적긴 했는데 되게 많네요. 저의 이제 임신 이야기부터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제가 젤리의 존재를 알게 된 때는 7월 정도가 됩니다. 작년 7월.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요. 심지어는 생리 날짜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왠지 모르게 뭔가 그런 촉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굉장히 빠르게 젤리의 존재를 알게 됐죠. 그렇게 젤리의 존재를 알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딱 지나니까 막 이제 스물스물 입덧이란 게 이제 저한테 오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그 당시에 트러플에 진짜 완전 푹 빠졌었는데 그 트러플을 쳐다보기도 싫을 정도로 진짜 이거 입덧을 진짜 한마디로 설명을 해드리면 뭐 소주, 맥주, 와인, 보드카를 한 번에 다 먹고 다음날 통통배를 타면서 그 위에서 마요네즈 비빔 밥을 먹는 느낌? 진짜 겪어보지 않으면은 알 수 없는 그런 느낌? 그 입던 시기를 거치면서 진짜 살이 쭉 빠졌었죠. 진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누워있는 것 자체로도 힘들었고 그냥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도 힘들었던 시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을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를 억지로 막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이거는 조금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있어요. 근데 되게 구체적이야. 어느 가게의 어떤 음식, 아니면 누가 해준 어떤 음식, 아니면 뭐가 들어간 딱 어떤 맛의 그런 음식? 설명할 수 없어요. 딱 그렇게 구체적인 음식들이 생각이 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요령이 생깁니다. 생각만 해도 못 먹겠고 냄새만 맡아도 역하고 하지만 일단은 참고 한 숟가락을 먹으면 조금 들어가요. 그래서 항상 이제 어디 음식점에 가더라도 오빠가 먼저 들어가서 음식을 시켜놓고 저는 밖에서 기다리다가 전화를 해요. 음식 나왔어. 그러면 들어가자마자 한 술을 떠요. 그러면 이제 좀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지금 입덧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일단 뭐라도 먹어야 하니까 일단 좀 힘들어 좀 넣어보세요. 그러면 좀 들어갈 때가 있더라고요. 먹는 게 주인데 아무래도 오빠가 되게 고생을 많이 했죠. 그래서 또 제가 막 컨디션이 안 좋아서 매일 나가서 먹을 수 없고 제가 막 요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빠가 되게 요리를 많이 해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고생 많이 했죠. 저희가 둘이 식성이 진짜 다르거든요. 그래서 싫어하는 것도 가끔씩 먹고 사다 주고 해주고 그랬었죠. 굉장히 외적으로 걱정이 많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피부 트러블도 막 올라왔을 때였고 살이 터질까 하는 불안감, 그리고 임신 초기 이상에 저는 먼저 살이 막 텄었거든요. 그 튼 걸 보니까 더 걱정이 많았었던 것 같고, 그 시기엔 솔직히 아기보단 나 자신에 대한 걱정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기도 했었고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뭔가 아기와 결혼으로 인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하지 말자라는 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아기보다는 내가 우선이었던 시기였죠. 그 다음에 이제 임신 중기에 접어들면 입덧이 사라지면서 먹고 싶은 것들이 정말 많이 생겨요. 그러면서 내가 평소에 좋아하지 않던 것들이 이상하게 그런 게 땡기더라고요. 디저트류? 빵, 과자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어느 순간 빵을 잔뜩 사가지고 먹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밥을 먹으면 꼭 디저트를 먹어야 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저도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덧 때 빠진 살들도 점점 오르고 배도 조금씩 나오면서, 일단 사람의 허리가 이렇게 있으면 배가 나오잖아요. 배가 나오면 점점 이렇게 꺾여요. 근데 저는 배가 나오는데 허리가 잘 안 꺾여서 초반에는 허리 통증이 정말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진짜 막
앉아있지도 서있지도 누워있지도 못하는 정도의 통증이었어서 막 이렇게 자다가 너무 아파서 깨서 막 울부짖으면서 막 그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을 막 찾아요. 근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막 울면서 오빠랑 같이 임산부 요가를 막 하면서 제가 그중에 정말 효과를 많이 봤던 영상이 있는데 혹시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제가 댓글로 남겨주시면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고통의 하이라이트, 변비가 오기 시작해요. 정말 죽을 뻔했어요. 저 진짜 막 한 5일, 6일 동안 화장실 못 가가지고 음식은 들어가. 근데 배는 꽉 차서 나오질 않아. 진짜 위로도 아래로도 아무것도 트림도 안 나오고 방귀도 안 나와가지고 진짜 가스가 배에 가득 차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진짜 장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울면서 새벽에 응급실을 갔어요. 그래서 저의 인생 첫 관장을 하게 됐죠. 그 출산할 때 3대 굴욕이라고 하잖아요. 관장, 내진, 왁싱, 제모 관장을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관장을 딱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온 거예요. 진짜 그때는 말로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냥 고통스럽지만 않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지 절대 수치스럽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결을 못하고 다음날 제가 다니는 산부인과에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님이 어떻게 사람이 5일, 6일 동안 화장실 못 갈 수가 있느냐 하면서 또 관장을 권하셨죠. 그래서 또 관장을 했어요. 또 안 나와요. 나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또 약국에 파는 관장약이 있어요. 와, 나 진짜 고생 많이 했구나. 약국에 사는 관장약을 사다가 또 시도를 했어요. 이제 뭔가 이제 좀 약간 길이 트인 느낌? 그래서 살짝 이제 일을 보기 시작해서 이제 그 이후로 그 유산균 뭐 이런 것들 좀 활동에 좋은 것들을 좀 잘 챙겨 먹고 식이섬유 위주의 식단을 하기 시작했었죠. 그리고 이제 임신 후기 정말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모든 고통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일단 거동이 너무 힘들고 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막달이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한 번에. 그래서 숨을 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뭐 왼쪽으로 누우면 좀 이렇게 순환이 더 잘 돼서 왼쪽으로 눕는 게 좋다 하는데 왼쪽으로 눕든 오른쪽으로 눕든 그냥 불편해요. 그냥 누워있는 거 자체도 힘들고 정말 어떤 때는 갑자기 자다가 막 이러면서 숨이 막혀서 깼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정말 처음으로 그냥 진짜 다 모르겠고 그냥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막 진짜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리고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저는 제 배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게 막달되니까 되게 싫더라고요. 그냥 이게 저의 그냥 개인적으로 느꼈던 건데 일단 막달이 되면서 제가 배가 많이 나왔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와 되게 배 많이 나왔다, 배 많이 불렀네, 근데 애기는 언제 나와? 애기 언제 나온다고 했지? 뭐 이런 말들이 왜 이렇게 듣기가 싫었을까요? 막 되게 약간 좀 스트레스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막 애기 언제 나와? 나도 모르지 언제 나올지 어떻게 알아 내가. 그리고 왠지 모르게 좀 젤리가 빨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출산한 예정일 한 2주 전에 보통 이제 왁싱을 하세요. 근데 저는 아무리 그래도 뭔가 샵에 가서 왁싱 못 하겠는 거예요. 산부인과에서야 병원이니까 의료행위니까 이게 그렇게 뭐 이렇게 전혀 수치스럽거나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는데 뭔가 왁싱은 뭔가 좀 제가 감당하기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만삭의 배로 셀프 왁싱을 했습니다. 정말 이게 배가 이렇게 많이 부르면 내 발도 안 보여요. 근데 정말 땀 막 뻘뻘 흘리면서 왁싱을 했었던 것 같아요. 출산 당일날 병원 가서 눈썹 칼로 밀린 당하기 싫어가지고 되게 좀 한 35주? 36주 정도 때 해놨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예정일보다 빨리 날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저의 촉이죠. 그렇게 가끔 가진통이 오는 거 말고는 컨디션이 그래도 나름 괜찮아가지고 이제 아기가 나오면 놀고 싶어도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간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오빠랑 둘이서 시간을 보내려고 좀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조금 피곤하고 힘들어도 어디라도 나가서 바람이라도 좀 쐬고
그리고 저는 출산일이 가까워지면 이게 진짜 막 너무 조급하고 막 너무 무섭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출산일이 다가올수록 뭔가 무섭거나 엄마 촬영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촬영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촬영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안 그래도 요즘 만두 근황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렇게 보여드리네요. 아무튼 뭐 출산일이 가까워졌다고 해서 무섭거나 두렵거나 하는 거는 전혀 없었어요. 젤리가 뱃속에서 정말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어서 빨리 낳고 싶었고 또 요즘에는 선택적 제왕절개를 많이 한다고 해요. 저도 임신 초기에는 나는 진통 없이 그냥 날짜 딱 정해서 마취 딱 바로 해서 고통 없이 낳고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컸었어요. 뭐 이제 자연 분만을 하면은 이제 막 뼈가 다 벌어지고 그게 또 잘못 회복하면 또 안 좋고 막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가지고 그런 생각이었는데 이게 갈수록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난 자연분만을 해야겠다 이런 또 확고함이 있었기 때문에 젤리의 성장 속도가 무서웠던 거지 출산의 고통이 무섭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빨리 낳기 위한 노력을 하기 시작하죠. 병원에서도 이제 선생님께서 운동 많이 하시고 될 수 있으면 빨리 만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좀 이렇게 골반을 열리게끔 하기 위해서 요가도 시작을 했었고 일단 걷기 그 다음에 긴매기 자세로 이제 바닥 걸레질을 다 하는 거예요. 저희 집이 조금 꽤 넓은 편인데 거기를 그 만삭이 몸으로 이렇게 긴매기 자세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다 손걸레질 그런 거 하고 아니면 쪼그려 앉아가지고 막 운동화를 막 빤다든지 몇 시간 동안 그 다음에 뭐 마당 청소 이런 것들 인터넷에 조기 진통을 오게끔 하는 방법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그냥 다 해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짐볼도 했었다. 짐볼도 되게 열심히 밤마다 열심히 타고 그런데도 효과가 없다가 집 뒷산에 되게 가파른 언덕길이 있어요. 산책로 같이. 거기를 진짜 막 힘들게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를 걸었나? 그 다음날 새벽부터 이제 진통이 오기 시작했던 거죠. 제가 그렇게 등산을 하고 나서 저랑 오빠랑 남동생이랑 냉동 삼겹살을 먹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제 자고 새벽 한 6시 막 그때부터 막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막 이렇게 설사가 나올 것 같아. 화장실에 가고 싶은 그런 배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화장실 몇 번 이렇게 들락날락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이 음식이 잘못됐구나 해서 동생한테 전화해보니까 동생도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장염 같은 거, 약간 그냥 배탈이 났구나.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한 오후 되니까 진짜 허리까지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이게 진통이다, 가진통이다. 말을 할 수 없었던 게 진통은 몇 분 아프고 몇 분 딱 괜찮고 몇 분 아프고 몇 분 딱 괜찮고 이래야 되는데 저는 그냥 계속 아팠어요. 그래서 이건 가진통이구나. 근데 너무 아파서 막 바닥에서 구르고 있었는데도 병원 갈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왔다가 안 왔다가 좀 괜찮았다 안 왔다가 해서 끙끙 앓다가 이제 밤이 돼서야 오빠 손에 이끌려서 병원을 가게 됐던 거죠. 진짜 저는 진짜 이 5손가락 손을 집어넣는다 그래서 이 5손가락을 다 집어넣는 줄 알았어요. 그것도 제 담당 선생님 남자분이신데 네,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제 출산 영상을 봐주세요. 근데 이제 간호사분께서 내진을 하시고 그렇게 굉장히 불편한 느낌을 딱 겪고 나서 피가 묻은 장갑을 딱 정리를 하시면서 많이 진행이 되셨네요. 4cm 열리셨어요. 그래서 와, 나 오늘 진짜 낫는구나. 와. 그래서 막 되게 눈물이 되게 글썽글썽 했었어요, 그때. 그 다음에 이제 무통 주사를 미리 꽂아놓고서 의사 선생님께서 지금 진통이 어떻게 몇 분 간격으로 오고 있냐고. 저는 진통이 규칙적이지가 않았어요, 정말로. 그냥 계속 잔잔하게 계속 아파서 저는 진짜 그런 게 없고 계속 아파요. 근데 알아야 돼요. 이걸 체크를 해야 된대요. 근데 안 아픈데 어떻게 체크를.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이게 그렇대요. 이게 집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니까 몸이 딱 릴렉스가 되면서 자궁 경부도 빠르게 열리고 좀 진행이 빨리 될 수가 있는데 병원에 가면 이렇게 긴장이 되면서 조금 진행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을까? 진통이 계속 안 오니까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아기도 힘들고 산모도 힘들어져서 이제 유도분만제를 투여를 해요. 그러면 진짜 신기하게 한 30분도 안 돼가지고 규칙적으로 진통이 오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다행히 무통주사가 너무 잘 들어가지고 진행이 이제 어느 정도 확 진행이 돼서
일단 분만실에 걸어갑니다. 이렇게 걸어가서 다리를 탁 올린 다음에 힘을 주라고 하세요. 그러다 갑자기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밑에서 뭘 하세요. 근데 전 느껴지진 않아요, 잘. 뭔가를 탁 하더니 확 따뜻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양수를 이제 터트리신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막 힘을 막 주는데 이제 머리가 막 보인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진짜 채영이 애기 나와요, 젤리. 이제 머리가 보인대요. 진통을 못 느끼면 힘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무통주사를 끄면 이제 배가 아파지기 시작해요. 진통이 올 때마다 힘을 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자리를 비우셨어요. 자리 아무도 없는데 계속 힘 주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아니 이러다가 아이가 나오면 어떡하나. 그런 불안감에 오빠랑 이제 힘주기 연습을 이렇게 같이 하다가 1시간 정도 진짜 그렇게 했나? 하다가 이제 선생님이 오시고 이제 힘을 진짜 제대로 주는데 이제 배밀기라는 거래요. 아기가 빨리 나올 수 있게 위에서 진짜 온 체중을 다 실어가지고 막 밀어요. 진짜 배 누르는 게 더 고통스럽고 더 끔찍했어요. 그렇게 몇 번 누르고 아기의 머리가 나오면 이제 힘을 빼라고 하세요. 그러면 어깨랑 배랑 이렇게 쑥 빠지는데 되게 따뜻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설명할 수 없는 느낌? 그렇게 아기 이제 젤리가 나오고 핏덩이를 이렇게 딱 보게 되는 순간 너무 낯설고 너무 쭈글쭈글하고 못생긴 거예요. 너무 뚱뚱하고. 그래서 진짜 내 아기가 맞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아기를 어느 정도 처치를 한 다음에 제 가슴 위에 딱 올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얼굴은 잘 안 보여요. 이렇게 보는데 팔뚝에 털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빠랑 제가 여기 팔에 털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내 새끼가 맞구나. 그때 이렇게 확신을 가졌었죠. 그리고 분만실에 같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이렇게 출산하는 모습을 남편이 보면은 뭐 이렇게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을 저도 정말 많이 들었어가지고 출산 전부터 이미지 트레이닝을 굉장히 많이 시켰어요. 뭐 이제 출산 영상이라든지 출산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만 알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남편한테도 많이 보여주고 많이 들려주고 많이 알려줬죠. 그래서 크게 걱정은 안 됐지만 병원 자체에서 이미 이제 당연히 같이 안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고서 진행을 하셔가지고 되게 정신없는 상태에서 저희 남편은 분만실 같이 들어갈게요 라는 말을 할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하라는 대로 따르게 됐었던 거죠. 그러고 이제 남편 탯줄 자르고 회음부 다 처치한 다음에 이제 아기랑 이렇게 사진 찍고 그때 되게 기분 이상했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어. 그렇게 처치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내 발로 걸어서 병실에 갑니다. 근데 이게 10달 동안 천천히 커졌던 배가 한순간에 푹 꺼지고 지금 막 무통주사 기운도 남아있고 이래서 다리 힘이 막 들어가지 않아요. 일단 무게중심이 다르니까 진짜 막 완전 양쪽 부축을 받으면서 병실에 가요. 병실에 가자마자 배를 딱 들춰보니까 이제 아기가 있던 윗배 부분은 쏙 꺼져 있고 늘어난 자궁 부분, 그러니까 아랫배만 출렁하고 흐물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배도 이렇게 팽창돼 있던 배가 확 줄어드니까 새까매 보이고, 그리고 또 배꼽도 이게 배가 만삭된 배가 이만큼 나오면 배꼽이 다 튀어나와요. 그게 또 한 번은 이렇게 쭈그러드니까 배꼽도 왜 이렇게 커? 동굴인 줄 알았어요. 하여튼 그 정도로 배가 되게 안 예쁜 상태였죠. 그래서 지금은 많이 다 회복이 됐지만 너무너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해서 되게 우울했었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이제 배가 허한 느낌이 이제 빈 느낌이 들어가지고 계속 배가 고파요. 그래서 있는 대로 막 먹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마취가 풀리면서 회음부의 통증이 진짜 오기 시작해요. 진짜 끔찍합니다. 진짜 이제 출산 전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자연분만한 산모들은 낳자마자 바로 막 날아다닌다 막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나 진짜 뭐 걸으면 걸을 수야 있겠죠. 근데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막 이게 생살을 찢은 거다 보니까 진짜 너무 힘들고 진통제 없으면 살 수가 없고 진통제를 사실 맞아도 진짜 아파요. 그래도 안 맞은 것보다 나으니까 병원에 있는 동안은 12시간에 한 번씩 꼭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독할 때 진짜 너무 아프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화장실 가는 거 진짜 너무 끔찍하다. 진짜 화장실 가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큰 게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냥 뱃속에 있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근데 그렇게 아프니까 왜 이렇게 잘 나와 또.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긴장이 풀리고, 원래 이제 운동회 같은 거 하면 다음 날부터 막 근육통 오잖아요. 이제 한숨 자고 나니까 막 몸이 붓고 막 식은땀이 막 줄줄 나서 옷이 계속 젖고 너무너무 몸이 다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병원에 있는 동안 회복은커녕 계속 점점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해서 결국 이제 마지막 날, 퇴원해야 되는 날 전문의살이 딱 오기 시작을 했죠. 이제 그렇게 회복이 안 된 상태로 조리원에 가게 됩니다. 조리원에 가서는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가족 면회조차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방에 혼자 있으면서 그냥 일단 아프고 힘이 없으니까 되게 우울했던 것 같아요. 되게 외롭고 그랬었어요. 제가 몸이 얼마나 어떻게 안 좋았냐면 그 되게 심한 감기 몸살이 온 느낌에다가 가슴이 젖이 차오르면서 땡땡해지고 딱딱해지고 막 뜨거워지고 설명할 수 없어요. 정말 아파요. 정말 고통스럽고 막 두통도 오고, 거기에 회음부는 아파서 앉지도 눕지도 걷기도 힘들지, 또 골반이 저는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산후에 바지나 양말을 꼭 신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산후풍 같은 게 올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바지를 입는데도 바지를 입을 때 다리를 들어야 되는데 다리를 들기도 힘들어가지고 내가 내 다리를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올려서 그렇게 겨우겨우 입었기 때문에 옷 갈아입기도 힘들 정도로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리원의 일상을 가볍게 설명을 해드리면 수유밥이에요. 아침 한 6시쯤 되면은 수유 콜이 와요. 아기 밥 주러 오세요 이렇게 전화가 오는데, 나중에는 그 수유콜 환청이 들릴 정도로, 그래서 막 씻다가 아니면 화장실에서 볼일 보다가 전화 소리 들렸나 하고 막 이렇게 옷도 안 입고 이렇게 나와보고 진짜 그 전화벨 소리는 잊을 수가 없네요. 좀 쉴만하면 울리고 모유 수유를 하는데 에너지가 정말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게 저는 그냥 젖이 나오고 물리면 먹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젖을 물리는 거 자체가 진짜 되게 힘든 일이더라고요. 이제 엄마도 처음이고 아기도 처음이니까 그 모유 수유를 한번 하러 수유실에 가면은 물리면 뱉고 하는 것 때문에 진짜 한두 시간씩 씨름을 했던 것 같고, 그렇게 수유실에 한번 갔다 오면 또 땀이 흠뻑. 출산하고 얼마 안 됐을 때까지는 정말 땀이 되게 잘 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수유실에 한번 갈 때마다 이렇게 한두 시간씩 막 씨름을 하고 오다 보니까 몸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쉬고 싶고. 그래서 저는 조리원에 오면 되게 몸 조리하고 되게 쉬러 오는 곳인 줄 알았는데 난 쉬러 오는 곳이 아니었다는 거를 그때 알게 됐죠.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막 앉지도 못해. 회음부 때문에 앉지도 못하는데 막 무릎 꿇고 엉덩이 이렇게 띄어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바닥에서 막 밥 먹고 울면서. 근데 그 와중에 또 밥은 너무 맛있어. 그래서 막 싹싹 먹으면서 몸매는 걱정이 돼. 그래서 또 힘든 엉덩이를 달고서 막 몸무게도 수시로 체크를 하고 했었죠. 제가 전몸살이 낫지를 않으니까 전몸살을 특효약은 마사지래요. 그래서
이렇게 통곡 마사지라고 하는데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출장 이런 것도 쉽지 않았고 조리원 안에 있는 마사지 샵이 있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전신 마사지를 매일매일 받기 시작했어요. 마사지를 받으면서 몸이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됐었고 제가 낯가리는 성격이라서 제가 그 조리원에서 진짜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이제 마사지 선생님과 친해져가지고 마사지를 받는 그 1시간 동안 엄청난 수다쟁이가 되는 거죠. 하루에 할 말을 그때 다 하는 거야. 그때 이제 선생님한테 되게 많은 꿀팁을 되게 얻었어요. 선생님께서 이제 아기한테 미안해하지 말고 집에 가면은 아기를 실컷 사랑해 주면 되니까 조리원에 있는 동안만큼은 수유코를 좀 쉬면서 몸을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보충해주세요 라고 용기를 내서 말씀을 드렸죠. 저의 컨디션을 조절을 하다 보니까 많이 회복이 됐어요. 이제 좀 정신이 돌아오니까 체력을 올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거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어요. 일단 마사지 받고 좌욕, 그다음에 스트레칭, 산후에 바로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검색하니까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검색해서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되게 따라 했었고, 그리고 기록하기 위해서 또 틈틈이 배 사진을 찍습니다. 출산을 하고 한 3, 4일 지났을 때부터 마사지를 시작해서 조리원 끝날 때까지 매일같이 받았으니까 제 마사지 선생님께서 제 배의 변천사를 다 보신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빨리 들어간 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가르쳐준 호흡법이 있었는데 그 호흡법을 되게 열심히 좀 했었어요, 혼자서도. 그러니까 확실히 더 빨리 들어가지 않았나 싶어요. 혹시나 이 호흡법도 별건 아닌데 궁금하시면은 제가 다음에 브이로그라든지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회원보다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다 조리원에 늦게 들어오신 산모분들도 그 돈업 방석을 안 깔고 앉으시는데 저는 일주일이 넘어도 돈업 방석 없이는 앉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통증 완화에 가장 많이 효과를 봤던 게 일단 좌욕을 하고 나서 패드를 하고 속옷을 입지 말고 조금 추할 수는 있지만 어차피 혼자 있으니까 방에 혼자 있으니까 패드만 딱 엉덩이 부분에 깔고서 다리를 딱 이렇게 하고 통풍을 시켜주는 거예요. 진짜 별거 아닌데 그 상처가 습한데 계속 짓물려 있다 보니까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통풍을 시켜주는 게 가장 효과가 좋았고, 그래서 저는 수시로 잘 때도 화장실 한번 갈 때도 최대한 되게 이렇게 환기를 시켜줘서 수시로 건조를 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효과가 좋았어요. 혹시 자연분만 하신 분들은 꼭 참고하셔가지고 계속 환기를 시켜주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잔뜩 챙겨간 이런 기초 제품들도 그때서 이제 한 일주일 지나서야 막 써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몸이 안 좋으면 약간 얼굴이 붓잖아요. 그래서 저는 얼굴에 살이 없는 편이라 얼굴이 좀 부으면 뭔가 피부도 더 좋아 보이고 하는 거를 느끼거든요, 저 스스로는. 그래서 살짝 부은 얼굴을 좋아하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 관리의 중요성을 못 느꼈었는데 집에 와서 이제 좀 붓기도 어느 정도 빠지고 이제 잠도 푹 못 자고 이제 육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니까 얼굴이 확 푸석푸석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조금 영양가 많은 이런 아이들 이렇게 한 번씩 사용해주고 팩도 해주고 틈틈이 관리를 하려고 해요. 관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리고 서울에 되게 좋은 산후조리원들 많고 한데 제주도는 일단 조리원을 선택하는 것에서도 한계가 있어서 아기를 케어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교육을 시켜준다고 하시는데 저는 딱히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제대로 배운 건 수유? 목욕도 배웠다. 기저귀 가는 거라든지 그 밖에 외 것들은 다 제가 스스로 혼자서 해보면서 모자 동실 시간에 혼자 터득을 했던 것 같아요. 알겠어. 잠깐만. 마음이. 배고파. 아이고 배고파. 자, 먹을까? 옳지. 우유 먹을 거야? 우유 한번 먹어볼까? 이모들은 우유 먹는 거 보세요, 젤리. 응? 떡떡떡떡. 잘 먹는 거 보세요. 아우, 싫어. 식초야, 이거? 식초 아니야, 우유야, 우유. 그리고 너무 슬픈 게 아기가 바로 태어났는데 오빠도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근데 실제로 볼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영상통화를 딱 켜놓고서 이제 막 보여주고 인사해. 안녕하세요.
집에서 후이오식하고 있습니다. 젤리야, 아빠야. 아, 웃었어, 젤리. 젤리야. 아이고. 이거 설사인데? 얘 지금 설사인데? 기다려. 설사했어? 아 지금 응가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나 응가는 처음 갈아보는데? 응가를 하셨는지 어쨌는지. 나 젤리의 몸을 보고 싶어, 손. 지금 손 보면 오빠 속상할 텐데. 네. 젤리 응가했어. 잠깐만. 지금 나 집중해야 돼. 초보 엄마라고, 초보 엄마. 이렇게 저의 우당탕탕 임신, 출산, 조리원 후기를 말씀드렸는데, 이거 뭐 나름대로 정리한다고 정리했는데 되게 정신없네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사실 더 막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이러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제가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그리고 육아에 대해서까지도 아는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되게 어렵고 되게 방황도 많이 했고 당황했던 적도 많았기 때문에 임신을 계획 중이시거나 임신을 지금 임신 중이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 제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드리고 싶었어요. 얼마나 저의 썰이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만 오늘 머리도 예쁘게 만지고 찍으려고 그랬는데 머리도 안 마르고. Lemon, apple, or cherry. Loving you is so very sweet, sweet, sweet. How can it be such a piece of cake?